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2월 21일 이제 새해도 얼마 안 남았고 한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가는데 오늘은 주가가 좀 빠졌죠. 그래서 이참에 오래간만에 코스피 지수의 파동을 연료트로 한번 계산해 볼까 합니다. 일각에서는 제가 맨날 일목 이야기만 하고 파동 이야기를 안 한다라고 하셨습니다만은 파동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하고는 있는데 그걸 매일같이 할 수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한 번씩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파동 이야기 오래간만에 해볼 만한 기회도 된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지수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카카오, LG화학, 네이버 이런 종목을 파동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의 파동입니다. 가장 우리가 코스피 지수의 파동을 계산하기로 가장 이때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게 여기까지가 1번이고, 그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 게 여기가 4번이고, 그리고 여기가 5다. 그죠? 여기가 5다. 여기가 3이고, 그죠? 그래서 1, 2, 3, 4, 5가 있었고, 그 다음에 A, B, C, D, E에 조정을 받고 현재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파동을 중간에 지금 잘 세보시면 여기까지가 3이고요. 여기가 1, 2가 되겠고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그래서 지금이 거의 마지막 1번 첫 번째 파동의 마지막 5번 파동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일단은 5개의 파동이 대략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새로운 상승 파동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슬슬 그동안의 주가가 고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는 것이나 또는 RSI가 여기서 그죠? RSI가 70m 내려간 것이나 라고 볼 때 결국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파동을 셀 때 요령이 뭐냐? RSI가 우리한테는 충격 파동에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사인이 되는 거예요. 충격 파동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 파동이 출발했고, 그죠? 여기가 3번 파동이 끝났고, 여기가 5번 파동이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까지가 조정 파동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RSI가 70m 내려갔으니까 여기가 뭔가 하나의 충격 파동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뭡니까? 하나의 상승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여지니까 다시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조정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4번 파동이라 한다면 대략적으로 4번 파동의 바닥이니까 2,500 언저리, 그죠? 2,500 언저리, 2,550 언저리가 되겠네요. 2,550에서 한 2,600 정도 이 근처 어딘가 조정을 받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기준선이 있으니까 기준선에서 유지된다고 한다면 좀 더 조정 목표를 올려가지고 기준선이 얼마 있나요? 2,650 정도를 봐야 되겠죠. 1차 목표는 2,650, 그리고 2차적으로 최대한으로 미루면은 2,550 정도가 이번 조정의 목표치다. 그게 이제 큰 1번 파동, 여기까지가 1번 파동이니까 여기가 큰 2번이 되겠죠. 그죠? 2. 그리고 여기가, 제가 1, 써놓은 게, 다르게 쓴다면, 어떻게 한가요? 그려볼까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 따셔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 해서 큰 1. 그죠? 그 다음에 아마 A, B, C가 쓰면서 2 이렇게 되겠죠. 이 1 파동이나 각각의 이 3이나 5나 이 파동과 동일한 크기의 클래스가 같은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새로운 1번 파동이 끝나고 지금은 이제 2번 파동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여전히 제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가장 다시가 좀 낙관론적인 파동이죠. 낙관론적인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세상이란 게 항상 우리의 낙관론대로 움직일 수는 없죠. 그죠? 혹시 최악의 경우를 비관론을 이야기해보자. 물론 일부에서 말한 대로 무슨 이런 데인저 C 어쩌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요. 지금 C 파동 온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현재 이까지가 비관론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비관론으로. 비관론으로 볼 수 있죠. 그죠? 비관론으로 보면은 전제가 뭐냐니까 전제가 이 파동, 이 전제
멋지게 트라이앵글 내지는 렉탱글로 보이죠. 렉탱글이 뭐죠? 직사각형을 렉탱글이라고 그러죠. 자,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렉탱글은 통상적으로 4번 파동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4번. 물론 저희는 얘를 5번으로 보고 이게 조정으로 봤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이 5가 아니고 이게 렉탱글 이게 4고 지금이 5다. 그러면 제가 5라고 봤던 여기가 3이고 그죠? 여기서 어디선가 1, 2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3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렉탱글 직사각형의 렉탱글의 조정 4등 4번 파동이고 지금이 5번 파동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5번 파동이나 또는 새로운 1번 파동이나 어차피 이게 임펄스 웨이브 충격 파동이니까 5개로 파동이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정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조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관론으로 봐서 여기까지가 5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ABC 조정이 끝났고 새로운 1이다 라고 한다면 새로운 이번 조정 파동은 대개 4번 파동의 바닥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2650 언저리에서 2550 그래서 2550에서 2650 정도까지 가는 게 이제 조정의 목표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비관론으로 본다면 결국은 파동을 어떻게 매겨야 되느냐. 여기까지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4번 조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5라면 앞으로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조정이 ABC 조정이 있을 텐데 이때의 ABC 조정은 그러면 그때는 조정 파동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 4번 파동의 바닥 근처까지 가게 되겠죠. 그죠? 통상적으로. 이 큰 파동, 이 파동을 움직이는 이런 파동이 4번 파동의 바닥 밑으로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봐서 얼마가 옵니까? 한 2300 근처, 그죠? 보이십니까? 2300 언저리, 이런 언저리가 이번 AB 조정 파동의 ABC 파동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낙관론으로 본다면 이 근처가 낙관론으로 봤을 때의 조정 목표가 되는 거고 비관론으로 본다면 좀 더 조정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현재로 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조정은 예상되니 일단은 다소간 좀 보수적인 태세를 보수적으로 그죠? 글씨가 자꾸 여기 안 쓰지네요. 보자를 쓰려고 그러니까 다시 보수적으로 악자까지 다른 걸 되는 방법으로 보수적으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냐. 악자까지 쓰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팔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니까 기준선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일목균형표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기준선이 보다시피 기준선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까지 잘 갔었죠. 요때도. 그러니까 기준선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상승세가 이어졌으니까 기준선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조정을 보여주더라도 검될 거 없으니까 아직은 기준선이 안 무너졌으니까 팔지 말라는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기준선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그렇죠. 일부라도 다진 매도부터 시작해서 좀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여하간간에 지금은 새로운 상승 파동이거나 그죠? 아니면은 5번 파동이거나 어떻게 됐든 간에 조정은 예상된다라고 하는 게 코스피파의 파동으로 봐서의 엘리어트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 이제 LG화학인데 LG화학의 경우에 파동을 한번 볼까요? LG화학의 경우에 자, LG화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동을 보기에는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이고 그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이 사각형이 4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5다. 그래서 조정, ABC 조정이 나타나고 새로운 1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낙관론이죠. 그죠? 그 낙관론인데 이 파동은 여기 파동을 잘 세보시면 여기까지가 1이죠. 지우고 다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8만 8천원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파동을 잘 5개 충격 파동 이게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면 그죠? 충격 파동은 모두 몇 개로? 파동 5개로 세분되어야 되니까 잘 보세요. 여기가 1이겠죠. 여기가 2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죠. 그럼 여기가 4죠. 그럼 여기가 5가 되겠죠. 그죠? 자, 1번 파동의 꼭지와 4번 파동의 바닥하고는 겹치지 않죠. 그죠? 더구나 2번 파동은 좀 깊숙하게 내려왔고 4번 파동은 이렇게 플랫으로 나타났으니까 2번 파동과 4번 파동이 같지 않다라는 파동 변화의 법칙에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58만 8천 원부터 얼마입니까? 이 고점 86만 3천 원까지가 하나의 상승 파동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그렇죠. ABC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역시 똑같죠. ABC 조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이미 여기서 RSI가 보다시피 벌써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ABC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LG화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혹시 LG화학의 경우에 이걸 비관론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비관론으로. 아까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조정이라고 보았던 이 움직임, 그죠? 이 움직임을 아까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게 ABC로 안 보고 여기까지가 3이고, 예? 이 조정에 보이는 이게 4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로 했는데 LG화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3이고 여기까지 4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상승 파동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1,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눠지는 건 마찬가지죠. 그럼 이게 뭡니까? 여기가 3, 여기가 4라 그러면 여기는 뭐죠? 5가 되겠죠. 5. 그럼부터 지금부터는 A, B, C의 조정이 있을 텐데 이럴 경우의 조정은 통상적으로 어디까지 온다고요? 이 새로운 하나, 둘, 셋, 넷, 1, 2, 3, 4, 5의 조정이 끝난 다음에 A, B, C 조정은 통상 이 4번 파동, 4번 파동의 바닥까지 오니까 4번 파동 여기라고 한다면 대략 한 60만 원 정도가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비관론, 이건 비관론.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기가 그게 아니고 여기가 5야, 여기가 5 맞고, 여기가 5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BC 조정이고, 새로운 1이야. 새로운 1이고, 여기가 새로운 2고, 이거 새로운 3이고, 새로운 4고, 새로운 5라 그러면은 조정이 있어봤자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가 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대략 한 75만원, 76만원 언저리에서 조정이 끝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혹은 바닥에서 60만원에서 86만 3천원까지 26만 3천원 올라왔으니까 26만 3천원에 50% 조정을 본다면 한 13만원 정도가 될 것이고 13만원 배우면 73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50% 조정 목표 같으면은 대략 이런 정도, 대략 한 73만원 정도가 뭐 조정일 될 것이고 또는 그게 아니고 38.2%는 피보나치 38.2%만 조정을 보인다면은 한 76만원 정도가 조정의 목표치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역시 LG화학도 이제 충격파동 끝난 다음에 ABC 조정인데 이게 스몰 ABC인지 여기를 이 끝을 86만 3천원을 새로운 일로 보느냐, 그죠? 여기까지가 큰 ABC 조정, 이거 오고 끝났고 새로운 2로 본다면 새로운 이 조정은 한 73만원 근처에서 많이 봐봐야 73만원 근처에서 끝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여기가 5가 아니고 3이고 이게 4고 5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기서 이까지의 상승 파동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60만원까지도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느냐? 역시 우리는 기준선이 있으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역시 어떻게 합니까? 타진 매도로 대응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LG화학은 당분간은 ABC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말이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LG화학 말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카카오를 봅니다. 카카오. 자, 카카오. 마찬가지로 이 상승 파동이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를 어떻게 보느냐? 3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뭡니까? 뭐 5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까지가 3이다. 여기가 4다. 그죠? 여기까지가 4고, 아까 그 코스피 또는 LG화학의 비관론처럼 여기를 4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5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정이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은 이미 이 고점이 86만 3천의 고점이 이게 3인지 5인지 소랑설레가 많은 이 고점을 언제입니까? 9월 달에 8월 말에 9월 초에 고점을 넘어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이 지난번 이 당시에 이 고점을 넘어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고 보는데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새로운 상승 파동이, 이 파동이 오냐, 아니면은 새로운 일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볼 거냐, 저렇게 볼 거냐의 관점이 되는데, 문제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고점이 이 전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과설에서는 이 여기 파동을 이걸 과연 새로운 충격 파동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보는 것이, 카카오는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이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글씨가 잘 안 쓰시니까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이게 새로운 4고 여기가 5로 보고요. 그죠? 그러니까 5가 좀 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 파동이,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던 이 파동이 새로운 충격 파동이 되려면, 새로운 상승 파동, 충격 파동이라는 게 상승 파동인데, 그죠? 상승 파동은 몇 개로? 5개로 파동이 세분돼야 되는데, 이 파동의 세분도 잘 안 될 뿐더러, 상승의 각도가, 새로운 1번 파동이죠. 우리가 1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1. 이라면, 요게 3이든지, 이게 5든지, 1이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가팔하게 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서지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연하게 넘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 파동을, 이걸 갖다가 충격 파동을 볼 수 있느냐. 혹시 이게 충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봐서 여기까지가 너무 많이 낙서하나요? 여기까지가 A고, 여기까지가 뭡니까? 반등 B이고, 그 다음에 혹시 아직까지 C가 계속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강하게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해보면, 그럼 여기를 갖다 5개 나눠주지 않느냐가 되긴 되는데, 그죠? 한번 나눠볼까요? 자, 이 바닥에서 32만 4천원부터 시작했는데, 나눠볼까요? 자, 여기가 1이죠. 그죠? 여기가 2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뭐겠습니까? 여기 3이겠죠. 그죠? 요게 4겠죠. 그럼 5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5란 이야기죠. 그죠? 아, 물론 이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요게 1이고, 요게 4니까 아슬아슬하게 겹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3이 제일 짧지 않아요. 요게 1이고, 요게 3이고, 이게 5니까, 3이 제일 짧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도 되긴 돼요. 뭐, 틀렸다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한다면, 이게 5번 파동인데, 5번 파동이 길잖아요. 그죠? 뭐, 연장됐다는 아닙니다. 5번 파동이 길게 나타나죠. 이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5번 파동이 길게 나타날 경우에 연장이 아니더라도 5번이 길면 조정도 상당히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과연, 이 파동을 과연 5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퀘스천 마크예요. 왜요? 1, 2, 3, 4, 5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어떻습니까?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기는 것은 좀 억지스럽다는 이야기죠. 억지스럽다. 그래서 또 다른 다른 올터네이트 카운트로, 자, 여기가 1이 알겠고, 여기가 2는 알겠는데, 여기가 3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의 1이고, 여기가 3의 1이고, 요게 3의 2라고 매기면 되지 않냐.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3의 3위로 매기면, 3의 3은 여기가 3의 1이고, 여기가 3의 1이고, 3의 2고, 3의 3은 길게 나타나니까 괜찮지 않느냐.
라고 하려면 그럴싸해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럼 여기 뭐죠? 여기 뭐죠? 3의 4잖아요. 그죠? 3의 4인데, 3의 4하고, 여기 3의 4 바닥인데, 3의 1 꼭지는 여기 있잖아. 3의 4하고 3의 1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버랩 되죠. 겹치죠. 1번하고 4번하고 겹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기면 안 된다. 결국은 이게 3의 1이고 이걸 갖다가 3의 4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3의 4 다음에 3의 5가 있고 그래서 3이고 4가 있고 5가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상당한 상승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된다. 파동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4번 파동하고 1번 파동하고 겹쳐서. 따라서 마음에 안 들지만 결국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라고 보는 방법밖에 없거나 그러면 결국은 1, 2, 3, 4가 끝났으니까 역시 ABC 조정이 있다고 봐야 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게 1, 2, 3, 4, 5가 아니고 1, 2, 3, 4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A 파동이고 그 다음에 이게 B 파동이고 ABC가 되는 그죠? B 파동에서 3, 5가 되는 이런 지그재그 꼴이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가능성은 뭐 이게 옳을지 저게 옳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가장 낙관적으로는 가장 좋기로는 1, 2 그죠? 그 다음에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로 보면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된다 그랬죠. 이게 3의 4하고 겹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가능성이라고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능성이라고는 이게 5가 되고 그래서 1, 2, 3, 4, 5가 되고 그 다음에 ABC가 있거나 자, 아니면 뭡니까? 여기까지가 조정이 되거나 의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3의 1, 3의 2로 보는 시나리오는 틀렸으니까 5가 끝나고 다시 ABC가 되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조정이 미완성된 아직까지 조정이 끝나지 않은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연주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아무래도 역시 주관적인 판단이다 보니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목균기를 보고 있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조정이 맞구나 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마도 주가가 밀리면 이렇게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후행 스펜더 캔들 밑으로 내려올 테니까 그죠? 그러면 전환선도 내려올 테니까 그럴 때는 추세가 완전하게 또 아래쪽으로 바뀐다고 봐야 되니까 그 구름이 무너지는 것을 잘 보시라가 이제 카카오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겠지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나요? 이제 지우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LG가 하겠고 카카오였죠. 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마저 하겠습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게 고점이니까 이걸 뭐로 보느냐죠. 그죠? 자, 이걸 갖다가 아까처럼 두 가지 볼 수가 있죠. 이걸 3으로 보느냐, 아니면 5로 보느냐. 자, 3으로 보고 싶죠. 이렇게 3으로 보자. 그 다음에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5가 있을 텐데, 3, 4 다음에 지금 현재 4가 올 텐데, 아직까지 우리 다른 주식들은 다 코스피는 다 이 고점이 전 고점을 넘어섰는데 네이버는 아직까지 못 넘었잖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이버는 조정을 끝내지 못했다. 이걸 3으로 보고 4로 보더라도 지금은 4번 파동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on the way of 뭡니까? correction. 아직까지 on the way of correction. 조정의 길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전히 그렇겠죠. 여전히 뭐 조정이 언제 끝났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거죠. 혹은 또 다른 시나리오는
시나리오는 여기를 5로 볼 수도 있죠. 3이 아니고. 뭐, 이 파동을, 세부 파동을 세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이고 2고, 예를 들어서 3위로 4로 보고 5로 본다면, 자, 조정으로 볼 수 있죠. 근데, 현재로 봐서 조정 한 다음에 새로운 상승 파동이 출발했다 볼 수 있느냐는 거야. 이 바닥에서. 있습니까? 파동이 5개를 안 세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네이버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여전히 조정의 와중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제가 위에다가 그림을 그래도 낙설해 두었습니다만은, 일목균형표, 후행수변호 낙설해 두었습니다만, 역시 모든 것으로 보더라도 네이버는 아직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기다려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새로운 앞으로 조정이 끝난 다음에 나타난 파동을 새로운 1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게 3이고, 이게 4고, 새로운 5로 보느냐,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조정이 끝나고 돌아설 때를 기다려야 될 텐데, 이게 당장에 돌아설 거로 보여지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일목균형표라는 이야기죠. 구름만 넘어서면, 구름 위로 고개만 내면, 이거 이제 그 길고도 지루한 조정이 끝났으니까 뭔가 새로운 상승 파동이 출발하겠구나라는 거죠. 자, 27만 3,500원을 새로운 1번 파동으로 왜 볼 수 없느냐? 이게 1위를 한다면 이게 2죠. 밖에 아니잖아요. 새로운 3번 파동이 시작하지도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아직까지 1위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이게 1위건 또는 뭐든 간에 그러려면은 근본적으로 막 올라가서 이 고점, 전고점 30만 500을 넘겨가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구름 밖으로 고개를 내면, 구름 위로 고개를 쫙 내면,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이 여기가 되든 또는 진짜 여기가 되든 간에 어딘가 됐구나라고 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둘 다 전반적으로 봐서 코스피 또는 카카오 또는 LG화학, 네이버 썩 당장의 전망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래간만에 파동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 분석 좀 이따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